자, 제 3강에서는 디지털 게이트, 그러니까 74 시리즈겠죠. 정기적인 특성을 주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압에서 하이 레벨이냐, 로우 레벨이냐 이런 얘기고, 전류에서 뭐 싱킹 커런트니, 소스 커런트니, 그다음에 그 출력 측의 방법에 따라서 도템펄이냐, 오픈 드레인이냐, 트라이스테이트냐, 그다음에 뭐 노이즈 마진, 팬 아웃, 그다음에 TTL이 어떻고 시머스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도체가 1974년도 이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반도체 IC를 갖다가 제조 방법, 매니팩처링 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IC라는 거는 모노리틱 IC 한 집안에 단 한 가지의 종류의 IC만 되어 있는 경우, 한 집안에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칩을 갖다가 복합해서 한 경우 나눠본다고 보면, 그 다음에 모노리틱 IC에는 어떻게 만들었냐? 두 가지 제조 기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바이폴라 IC 하고 유니폴라 IC. 바이폴라라는 것은 바이 두 개, 폴라 극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극이 극, 다시 말해서 일렉트론하고 홀 두 개가 동시에 캐리어로서 작동하는 그런 IC고, 유니폴라라는 것은 극 하나, 유니니까 극 하나만, 그러니까 일렉트론이든지 혹은 캐리어가 혹은 홀이든지 혹은 아무것도 없든가,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래서 현재는 그 바이폴라 IC는 TTL로서 트랜지스터 투 로직이죠. 한동안 아주 그동안에 시모스가 나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발달했었죠. 이게 현재는 근데 불행하게도 거의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그냥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TTL로 보통 부르고, 그 다음에 유니폴라도 뭐 JFE도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거의 CMOS, 그러니까 모스페트 IC만 나와야죠. 그래서 모스페트 IC는 캐리어가 아예 없어요. 일렉트론도 아니고 홀도 아니야. 그냥 캐리어가 없어요. 그냥 전류가 안 흐른다 생각하면 돼. 근데 사실은 약간 흐르게 되긴 흐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CMOS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다 없어지고 CMOS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강의는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많은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TTL 시리즈, TTL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로우 파워 셔트키에서 LSTTL. 지금은 뭐 거의 시중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가오시간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시모스 제품도 있는데, 시모스가 그동안에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6가지 종류의 시모스 디지털 IC 타입에 따라서 정기적인 틀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서프라이 볼티지, 그러니까 파워를 얼마큼 인가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파 쇼트기 경우에는 뭐 4.75에서 5.25인데 간단히 그냥 5V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시모스 4000 B 3에서 15V. 뭐 시모스는 비교적 딱 일정한 전압보다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 모두 가야도 됩니다. 3부터 15V. 4000 시리즈 중에 UB, 74HC 시모스, 그래서 74HC, 뭐 74HC, 74HC, 7474, 74HC, 04, 뭐 등등, 같이 이제 각종 시리즈 74 시리즈라 그러죠. 보통 이게 뭐 2V에서 6V, 딱 5V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4HCT라는 게 있죠. T자 붙어가지고 T는 TTL, 옛날에 썼던 TTL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5V에 맞춰준 거죠. 그래서 4.5V에서 5.5V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C 또 advance 해가지고 어떤 특정 회사에서 어떤 보다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AC라는 AC 시리즈를 만들었죠. 그래서 2V, 6V, ACT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건데, 입출력 특성을 갖다가 TTL에 맞춘 거죠. 그래서 5V에 맞춰준 거죠. 그래서 볼트를 갖다가 4.5에서 5.5V 이렇게 만들어드린 거죠. 그 밖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볼트만 보면은, 자, LSTTL 5V, 그 다음에 HCT, ACT 전부 다 T자 붙어 있는 거는 TTL의 정기적 특성 5V다 그래가지고 보통 5V에 맞춰놓고, 나머지 거는 시모스로서 그냥 전압을 갖다가 여러 가지 그 넓은 범위에서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류 소모량,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코션트 커런트죠. 그러니까 아무 작동하지 않았을 때 가만히 있어도 전류 소모가 되죠. 전류가. 그래서 디테일의 경우는 0.5mA 크죠. 그래서 이제 시모스는 말씀드렸죠. 앞에서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약간 흐르죠. 그래서 거의 뭐 마이크로암페어, 뭐 전류 소모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디테일은 다 사라지고 시모스만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코션트 커런트, 그러니까 아무 작동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정전류라 그러죠. 거의 제로죠. 거의 마이크로암페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프로포션 딜레이 해가지고 내가 이제 또 신호를 보냈을 때 바로 즉각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딜레이가 생기겠죠. 이제 그래서 프로포션 딜레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맥시멈 오퍼레이팅 프리퀀시 주파수가 어느 정도, 신호가 어느 정도에서 맞추냐부터 40메가, 2메가, 4000시대는 작죠. HC, 특히 이제 AC라는 거 아주 특성이 좋죠. 계속 고속 변화하는 신호도 잘 받아먹죠. AC 시리즈가. 그 다음에 팬아웃이라는 건 뭐냐면은 출력단 하나에 다음 단이 또 붙을 거 아닙니까? 다음 하나의 출력에 몇 개의 똑같은 칩을 연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팬아웃이라는 건데, 로파시 오토기는 보통 20개, 그 다음에 4000 시리즈는 하나밖에 안, 그러니까 출력축 하나에 4000 시리즈 하나밖에 못 붙여요. 2개 이상 못 붙여요. HC가 10개, HCT가 8개, AC는 60개. 출력 하나에 그 다음 똑같은 칩을 갖다 60개나 붙일 수가 있어요. HT도 60개. 그래서 아주 AC가 아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죠. 다음에는 이번에 게이트를 갖다가 뭐 로직 기능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로직 기능은 아닌데 그냥 이름을 갖다가 그냥 낸드니 야신 엔드 모습이 엔드 기능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엔드, 거기에 이제 이름 갖다가 붙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버블이 붙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해야 돼요. 낸드라, 뭐 낸드 게이트니, 노아 게이트니, 엔드 게이트니, 뭐 익스클루시브 하겠니, 익스클루시브 엔드 게이트니, 인버터니, 버퍼니, 슈미트리거니, 뭐 등등 이와 같이 이제 할 수 있고, 프리프랍 하면 JK 프리프랍, D 프리프랍, D 프리프랍 중에서도 3스테이트가 출력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74 시리즈가 74HC00, 74HC 01, 74HC 10 이런 등등으로 74HC 32, 뭐 74HC 07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할까요? 자, 그 다음에 대분류에서 레치, 디코더, 인코더, 리지스터, 카운터,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컴플레이터 등등 이와 같이 이제 각종 74 시리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조하시고요. 다음에는 실제로 어떤 반도체 칩의 패키지라고 그러죠. 겉모습이 어떻게 따라서 이제 다양한 패키지 나와 있죠. 그래서 서피스 마운트라 해가지고 스루어 이렇게 삽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얹어가지고 납땜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건 막 다 보시다시피 뭐 ESOT 23, ESOT 223, 뭐 TO 252, 그다음에 무슨 ESOP, 뭐 T, QFP, QFN 등등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스루오이라 해가지고 IC 패키지가 이제 구멍을 뚫어, PCB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삽입하는 거죠. 그래서 DIP 보통 듀얼인 패키지를 많이 쓰고 나오고, 74 시리즈가 보통 딥으로 나와 있죠. G빈이 그 다음에 TO, 듀얼이 같이 TO92 등등, 보통 이제 반도체죠. 트랜지스터 같은 게 이제 TO92로 나와 있죠. 이와 같이 패키지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구분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로 하이가 뭐냐부터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는 로 볼티지 레벨, 하이 볼티지 레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낮은 전압이 높은 전압이다. 뭐 그렇지만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먼저 직접 반도체 회사에서 만든 낸드 게이트라는 칩에 먼저 나온 모든 사양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드 투 인풋 낸드 게이트 4개라는 뜻이고요. 코드 그 인풋이 2개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게이트는 낸드 게이트다. 자,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4핀이겠죠. 저 D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핀 배열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74HC00 하면서 핀 배열은 그렇고 그 내부에는 게이트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 B 인풋, Y 아웃풋 이렇게 해서 핀 배열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그 낸드 게이트의 투 스텝이 이렇습니다. 4개가 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A, B 인풋, Y 출력 해가지고 보실까요? 로일 때 하이, 하이일 때 하이, 로일 때 하이일 때 로. 이건 왜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이 반도체 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작동의 기준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작동시키려면은요, 우선 파워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파워를 먼저 연결시켜야지 이 칩이 작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파워를 연결시킨 다음에 인풋에다가 넣어주면은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라운드하고 부시 연결됩니다. 그라운드는 뭐 부시집에서 낮은 거, 기준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가 마치 무슨 지구 뭐 이런 그라운드는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보다 부시지가 높게 전압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라운드가 빨간 마킹이 되어 있는 게 그라운드 칩이고요. 그라운드 칩이 아니라 그 핀이고요. 그 다음에 VCC 핀 빨간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하고 VCC 그 사이에 일정 전압 대략 5V 뭐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같은 5V 좋고 6V 좋고 뭐 3V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만든 반도체 회사에서 VCC를 뭐 일반적으로 부르기는 서프라이 볼트지 얼마큼 인가해라 하는 거는 그 반도체 칩을 만든 그 스펙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미니멈 마이너스 0.5V에서 맥스 7V까지 연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VCC가 상대적인 거예요. 그라운드에 비해서 미니멈 0.5 맥스 7V 연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인풋 로랑은 뭐냐? 그라운드에 가까운 신호다. 다시 말해서 그라운드에 가까운 신호를 연결해 주는 게 로라 그런 뜻이죠. 하이란 건 뭐냐? 하이는 VCC에 가까운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뭐 높거나 낮거나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로라가 뭐냐? 그라운드하고 같은 레벨의 전압을 연결하라는 뜻이고 하이랑은 뭐냐? VCC 전압 레벨하고 거의 같은 걸 연결해 준다. 그게 나오거나 그 연결하거나 출력하거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러니까 위에 게 낸드 게이트인데 이미 1강에서 배웠죠? 낸드 게이트가 그럼 낸드 펑션을 하느냐? OX. 답이 뭐죠? 이미 1강에서 배우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낸드라는 펑션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낸드 게이트라는 거는 낸드 펑션은 없어요. 낸드 게이트는 있어요. 낸드 펑션 없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로 볼티지 레벨, 하이 볼티지 레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데이터북에서 나온 것 다 참조했기 때문에 뭐 보시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데이터북에서 참조된 겁니다. 자, 어떤 시머스인데 이거는 공급 전압이 3.3V짜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왼쪽에 보면은 인풋 쪽에 그 하이 레벨이 2V에서 3V 구간 가지고 있고 로레빌 때는 0V에서 0.8V 그래서 일단 구간을 가지고 있고 출력층에서 볼 때는 2.4V에서 3.3V 그다음 로레벨은 0V에서 0.4V 이렇게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입력 측의 그 하이 레벨의 그 구간이 출력 측의 그 아웃풋의 그 VOH보다는 좀 넓습니다. 입력 로 레벨도 마찬가지. 로가 좀 넓죠, 이렇게. VIL이 범위가 VOL 범위보다 좀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풋 쪽의 그 레벨을
그 아웃풋 레벨보다 좀 넓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에는 공급 전압을 5V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입력 측에서는 하이가 3.5에서 5V, 로우는 0V, 1.5V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출력 측에서 볼 때는 거의 5V, 4.95에서 5V, 로우는 0V, 0.05, 거의 0V가 되겠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공급점이 10V가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이는 입력 측에 볼 때는 7V에서 10V, 하이 측에서 볼 때 로우 레벨은 0에서 3V, 그 다음에 출력 측에서 볼 때는 거의 뭐 10V, 9.95에서 10V, 0V, 로우는 0V에서 0.05, 거의 0V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 전압은 15V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11V에서 15V가 하이 레벨이고, 그 입력 측에 볼 때 0V에서 4V가 입력 측에 볼 때 로우 레벨이고, 출력 측에 볼 때는 거의 뭐 15V가 되고 거의 0V가 된다는 거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이도 아니고 로우도 아닌 중간에 뭐냐? 하이도 아니고 로우도 아니고 중간에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 이걸 왜 그러냐면 하이 스테이트, 로우 스테이트에 비해서 제3의 스테이트다 이거죠. 스테디 스테이트, 호텔 스테이트 똑같은 말이죠. 하이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노이즈 마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자, 노이즈 마진이라는 게 뭐냐? 자, 현재 내가 출력 측에서 다음 단에 있는 리시버로 신호가 간다 했을 경우에, 만약에 하이면 다음에도 하이가 되고, 하이가 되면 하이가 되고, 로우면 로가 돼야 돼. 만약에 로가 왔는데 그 하이도 아니고 그 로도 아닌 그러면 트라시테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입력 출력 특성을 갖다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현재 내가 여기에 있어. 하이 레벨의 제일 작은 거 미니멈에 나와 있다 이거야. 내가 현재 출력 측에서 볼 때는 하이 레벨인데 하이 레벨 중에서 가장 작은 거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중간에 이제 선이 길거나 뭐 할 때 이제 노이즈라는 보통은 전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 외부로부터 어떠한 전자파라든가 이런 열 같은 걸 받아가지고 노이즈가 플러스 될 수 있어. 그 같이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는 플러스 노이즈를 받았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럴 때는 외부로부터 전자파를 받았다든가 혹은 열이 있어가지고 노이즈가 증가됐어. 내가 현재 그 요 레벨에 빨간 레벨에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가 돼서 마치 노이즈가 됐다가 해서 오히려 전압이 올라가겠죠. 이럴 때는 이쪽에 하이였으니까 이 입력 측에 하이 더 좋은 하이가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자 이번에는 자 요 레벨이 내려갔어.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노이즈가 됐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어떤 경우야. 선이 굉장히 길어. 그러니까 지금 빨간 여기 서 있는데 여기 더 내려가서 더 낮아가 봐. 그러면 계속 하이였는데 여기서 하이해야 되지. 여기서 만약에 하이였는데 임피던스 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력 측보다 입력 측의 그 하이 레벨을 조금 높여놔야 됩니다. 더 넓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간격을 갖다 뭐라 하냐면 노이즈 마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번에는 로우 경우에 볼게요. 지금 출력 측의 로우 레벨에 있어. 내가 이 까만 거, 요 레벨에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경우가 있어. 다시 말해서 아까 같이 외부 전자파라든가 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노이즈가 더 붙었어.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올라갔어. 그럴 때도 역시 로우일 때 로우가 돼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플러스 노이즈 이게 돼 있어요.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선이 길거나 더 내려가겠죠. 그건 더 밑이니까 더 로우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이 레벨일 때는 마이너스 노이즈가 문제가 되고 로우 레벨일 때는 플러스 노이즈가 문제가 된다. 이만큼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죠. 로우일 때 로우, 하이일 때는 하이를 막 하려고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로우 레벨일 때는 플러스 노이즈가 문제가 되고 이만큼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이 레벨일 때는 마이너스 노이즈가 역시 로우 하이일 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다가 노이즈 마진 해가지고 하이는 VOH에서 VH 중에서 가장
미니멈 밸류죠. 여기서 VIH로 그만큼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 로 레벨도 NMNL 해가지고 또 그게만큼 노이즈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인풋에 로나 하이가 걸릴 텐데요. 전압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인풋에서 로일 때하고 하이일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나가느냐 이걸 좀 지금 우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CMOS에서 인풋이 로 되면은 전류는 칩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이일 때는 칩 바깥에서 칩 안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 인풋일 때 로일 때는 전류는 칩에서 칩 바깥으로 나가고, 또 하이가 되게 되면 바깥에서 안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로가 되면 전류는 밖으로 흐른다, 내보내는 거고, 입력이 하이가 되면 전류는 안으로 길러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대단히 또 입력일 때 전류는 되게 작습니다. 비교적 아주 작은 전류가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합니다. 다음에는요, 출력이 로나 하일 때 전류가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력이 하이가 되면 전류가 나가는 겁니다. 남자 생각하면 돼요. 하이가 남자, 그러니까 전류는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출력이 로가 되면 여자라 생각하면 돼요. 출력이 로가 돼 전류는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출력이 로가 되면 전류는 안으로 흐른다. 출력이 하이면 전류는 바깥으로 흐른다. 명심하십시오. 자, 질문할까요? 자, 전류방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한 칩에 출력하고 다음 단에 입력을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럼 아웃풋이 예를 들어서 로가 되면 당연히 아웃풋이 로가 되니까 저쪽 인풋 쪽에서도 받아 먹어야 되니까 로가 되게 되겠죠. 근데 전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미 다 배웠어요. 아웃풋이 로가 되면 여자 생각해 가지고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로 출력하고 입력이 있는데 연결을 해서 만약에 아웃풋이 하이가 되면 남자 생각해가지고 남자다 생각해가지고 출력수에서 저기 인풋 쪽으로 전류가 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CMOS 팬아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MOS는 팬아웃이 다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CMOS가 뭐 10개, 20개, 60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한 개의 아웃풋에 다음 단에 게이트를 갖다가 몇 개가 연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팬아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출력 하나에 다음 단에 똑같은 게이트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몇 개나 붙일 수 있을까 하는 걸 그림 보시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출력이 지금 하이야. 그러니까 모든 달에 붙어 있는 연결된 것도 전부 다 하이로 가야 되는데, 하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류는 그렇죠? 소스 커런트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간 놈이 모든 걸 다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IOH 출력 통해서 나간 거는 굉장히 크겠죠. 다음 단에. 근데 CMOS는 아시다시피 거의 전류가 거의 많이 흐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로일 때 볼까요? 로일 때는 마찬가지로 싱크 커런트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뒷단에 있는 입력단에서 전류 내주겠죠.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한 놈이 다 먹어줘야 돼요. 이게 출력식이. 그래서 그걸 표시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출력단에 대해서 출력단을 갖다 구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템펄 타임, 그죠? 오픈 드레인 타임, 트라스테이트 타임 세 가지가 있는데 토템펄 타임을 보겠습니다. 토템펄 타임 이거는 지금 별로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그 디테일 트랜지스터 만들 경우에 그래서 출력탄만 보시죠. 오른쪽 거 Q4, Q3 그래서 Q3라는 트랜지스터 콜렉터 위에 하나가 더 Q4가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Q3 위에 트랜지스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토템폴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T택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게 이제 그 시머스 경우입니다. 그래서 M1, M2의 그 드레인이죠. 밑에가 소스 드레인 위에 하나가 더 M1이라는 게 있습니다. M2의 드레인 위에 M1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는 토템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왼쪽 보실까요? Q3가 만약에 on일 때 Q4는 off, 혹은 Q3가 off 될 때 Q4가 on, 이렇게 둘이 하나 엇갈려서 하나가 on 되고 하나가 off 되고 하나가 on 되고 off 되고 따라서 이제 로냐 하이냐 있다 된 거죠. 예를 들어서 Q4가 off, Q3가 on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되겠어. Q3만 살아있는 거야. Q4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로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안으로 들어오겠죠.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들어오고, 반대로 Q4가 on이 되고 Q4가 off가 돼 있다. 근데 Q3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전류는 저 VC에서 시작해서 저항 통해서 Q4로 통해 가지고 Q4의 콜렉터 통해서 베이스로 바로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M1, M2 중에서 하나가 on 되면 하나가 off가 되고, on, off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on 되면 밑에가 off가 되고, 그래서 M1이 예를 들어서 on 되고, M2가 off 됐다 할 때 하이가 나가는 거고요. M1이 off, M2가 on 되면 바깥에서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생겼죠. 이것이 바로 토템폴입니다. 자, 이번에는 TTL, 아웃풋 출력단 중에 오픈 컬렉터라는 게 있는데요. 오픈 컬렉터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배웠던 언급한 그 토템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토템폴은 자, 이미 앞에 설명드렸어요. 출력단에 보면 Q4, Q3가 해가지고 Q3의 컬렉터 위에 Q4가 하나 얹어 있다 그랬었죠. 그런 모습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토템폴 타입이고,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오픈 컬렉터는 뭐냐? 바로 보시다시피 Q3의 컬렉터 위가 비었어요.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오픈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오른쪽 거는 토템폴 타입, Q3의 컬렉터의 위가 없기 때문에 오픈됐기 때문에 우리는 오픈 컬렉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모스 경우에는 그 오픈 드레인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우선 오픈 드레인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하시다시피 그 위아래 똑같은 모스를 갖다가 결치했는데, 이번에는 위에 있는 다시 말해 드레인 위에를 오픈 컬렉터처럼 이번에는 이제 시모스이기 때문에 드레인 위를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보시다시피 왠지 보십시오. 그래서 오픈 드레인 시켰다. 이게 드레인인데, 소스 드레인인데 드레인 측이 없어요. 날려보냈어. 그래서 그 오픈 드레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드레인 타입은 하이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REX 들어있죠? 바깥에다 저항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게 다 풀업 저항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익스터널 저항을 당해가지고 하이를 공급하게 돼 있어 꼭 걸어줘야 돼 있죠. 요같이 바깥쪽 외부 저항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출력축의 위에를 없애버린 거예요. 오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픈시켜주는데 꼭 바깥에다가 풀업 저항 하나 달아가지고 하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픈 드레인하고 오픈 컬렉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시모스 출력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위에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밑에 거 하나만 남아있는 경우에 오픈 드레인이라고 했고, 위에 드레인 쪽에 꼭대를 날려보냈어요. 오른쪽 거는 TTL에서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위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픈 컬렉터 좀 더 그냥 다시 한번 공부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모스에는 그 출력단을 갖다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맨 처음 토템폴 타입, 오픈 드레인 타입, 또 마지막으로 트라이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통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D1 입력단, D단이 D1 해가지고 버퍼를 거쳐가지고 요 패드를 거쳐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아까 그 버퍼
위에 아웃풋 이네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이네이블이란 건 뭐냐면 아웃풋 이네이블이 만약에 하이가 돼야지 출력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로가 되면 출력이 안 나가요. 다시 말해 출력식은 뭐가 되냐면 제3의 상태 하이도 아니고 로도 아니고 중간 레벨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이네이블이 하이일 경우에만 그 입력이 팍 나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나가지 않게 된다면 출력식은 뭐하냐 트라이스테이트 다시 말해서 로도 아니고 하이한 상태가 나가게 된다 이죠. 그래서 보통 이게 심벌 이렇게 표시해요. 인풋 아웃풋이 있다. 그러니까 삼각형 해놓고 이네이블 단자가 EN이 이네이블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네이블이 하이가 되게 되면 나가고 로가 되게 되면은 이게 브라크 시켜가지고 출력측에는 하이도 아니고 로도 아닌 그 중간 상태, 트라이사이트 상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네이블이 만약에 제로일 때, 그죠? 제로일 때는 만약에 보세요. 아웃풋 이네이블이 제로일 때 뭐가 돼요? 아웃풋 이네이블 제로일 때 Z 하시면서 하이피던스예요. Z라는 것은 하이피던스예요. 하이도 아니고 로도 아니고 중간 레벨. 그 다음에 아웃풋 인이 1일 때만 인이 제로면 아웃풋도 제로가 되고 1이 되면 출력은 1이 나가는 거죠. 아웃풋 이네이블에 따라서 제로면 안 나가 브락 시켜버려. 그래서 출력은 하이피던스 아니면 로도 아니고 하이도 아니고 그런 중간 상태로 만들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시모스 출력에 따라서 토템펄 타입이냐 오픈 드레인 타입이냐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팔고 있는 칩들도 토템펄 타입이냐 오픈 드레인에 따라서 이를 보겠습니다. 우선 투 인풋 난드 게이트 이미 했죠. 토템펄 타입은 74HC00이라고 하고요. 오픈 드레인 타입은 74HC01입니다. 그 다음에 또 투 인풋 노어 게이트 그 다음에 74HC02 그 다음에 74HC03이 오픈 드레인 타입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버터 게이트 보겠습니다. 74HC04가 토템폴 타입이고요. HC05, 06 두 개가 오픈 드레인 타입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드레인 타입은요 바깥에다가 무조건 저항을 달아줘야 돼. 저항을. 그 다음에 그 저항 위에다가 VCC를 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버퍼 게이트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픈 드레인 타입밖에 없어요. 그래서 74HC07이 오픈 드레인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투 인풋 엔드 게이트 HC08입니다. 그게 토템폴 타입이고 09가 오픈 드레인 타입이에요. 자, 그 다음 거 3인풋 낸드 게이트 HC10이 토템폴 타입이고 12가 오픈 드레인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템폴 타입하고 오픈 드레인 타입은 뭐가 틀리냐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토템폴 타입은 두 개가 있습니다. 출력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죠?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토템폴 타입에 만약에 출력이 한쪽이 로, 한쪽 하이가 돼봐요. 그 로, 하이가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가 로로 변하겠죠? 스파크 나겠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로나 하이 할 때 문제가 없겠죠. 만약 둘 중에 하나가 로, 하나 하이. 그럼 로하고 하이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픈 드레인 타입은 뭐냐?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오픈 드레인 타입은 두 개의 출력을 묶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입니다. 토템은 절대 안 돼요. 오픈 드레인 타입은 두 개를 묶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점이 있어요? 하이를 제공 못 해요. 그래서 하이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에다 저항을 달아라 그러니까 저항을 달고 그 위에다가 VCC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이를